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포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전문직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점차적으로 대학과 그 다음에 선발 인원이 줄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022학년도는 2021학년도와 지원 대학과 모집 인원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2학년도가 어찌 보면 되게 좋은 기회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2023년도가 되어지면 강원대학교가 의대 체제로 바뀌게 되고 2024학년도가 되어지면 건국대 또한 의대 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의학전문대학원으로 가고자 하시는 분들, 진로를 잡고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원대학과 모집인원의 폭이 축소되어짐에 따라서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참 난해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의전원이나 치전원이나 한전원 같은 경우들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인문계, 자연계 관계없이 그 다음에 기본적인 필수 과목들이 이수하게 되어지면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문과에서 지원한 학생들의 비율이 한 12% 정도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문과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의학 계열 쪽으로 진로를 잡고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동안에 결국은 반드시 합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원래 처음에 예정이 되어졌던 시기는 원서 접수 일자가 7월 14일에서 7월 16일이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작년에 이제 2월 정도부터 시작이 되어지면서 입시에 영향을 미쳤고 그러다 보니까 한 20일 정도씩 입시 일정이 다 밀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서 접수 일자가 7월 14일에서 16일로 최초 발표가 되어졌다가 8월 4일에서 8월 6일로 변경이 됐고 1차 합격자 발표도 8월 21일에서 9월 11일 면접 일자는 9월 5일에서 9월 26일 정도 되어지는데 원서 접수 일정은 모든 대학들이 동일하지만 면접 일정은 대학마다 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 발표는 10월 16일에서 10월 30일 정도로 일정이 미뤄졌는데 아마 올해는 전년도는 이제 갑작스럽게 코로나로 인해서 입시 일정들이 미뤄졌다고 가정을 한다면 올해는 아마 입시 일정의 변화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원래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원서 접수가 7월 14일 정도에 원서 접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의치학 교육인문검사는 원서 접수 일자가 6월 2일에서 6월 12일이었어요. 전년도에는. 그리고 시험을 본 거는 8월 16일 정도에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채점 결과 발표는 9월 22일 정도에 채점 결과가 발표가 되어졌기 때문에 현재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시점에서 얼마 남지 않았죠. 원서 접수 일자가 우리가 7월 달이라고 가정을 하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뚜렷한 목표 방향을 세워가지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대학교 3학년이신 분들 2023년도에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 1년하고 얼마 정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집 인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22학년도까지는 아시는 것처럼 현재 2021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는데 의전원에서는 현재 뽑는 인원이 129명이고요.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에서 49명, 건국대 40명, 차의과대학이 40명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원대학교는 2023학년도부터 선발하지 않으니까 2020년도가 되어지면 80명이 되겠죠. 그렇죠. 2023학년도가 되면 2024학년도가 되면 건국대가 빠지니까 결국 차의과대학만 40명이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취준원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고 부산대는 40명을 선발하고 서울대학교 45명, 전남대 39명 해서 총 124명을 선발하고요. 한전원은 부산대학교가 25명을 선발합니다. 부산대는 우리가 이제 2017년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때는 50명을 선발하다가 2018년도부터는 모집 인원이 25명으로 해서 선발을 지원을 하게 될 거고 수시와 정시가 작년에 통합이 되어졌기 때문에 원서 지원하시는 것은 의전원에 한 번, 치전원에 한 번, 한전원에 한 번, 총 3번의 원서 지원이 있을 수 있고요. 같은 의전원에 2개 대학의 원서를 지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자, 모집인원의 변동사항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자, 우리가 2021학년도에 278명을 선발했는데 2022학년도로 가도 선발 인원의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강원대학교의 선발 인원이 빠지면서 결국 의전원의 폭이 많이 준다고 가정했었을 때 올해 2022학년도에 의전원이나 치전원의 목표를 두시는 분들은 종전과 동일한 인원으로 우리가 입시를 치르시게 되어지고요. 2023년도가 되어지면 강원대가 빠지면서 80명, 2024학년도가 되어지면 건국대학교가 빠지면서 총 40명만 선발하게 되어지고, 강원대학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학년도에서는 의전원에서 더 이상 이제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의대 체제로 바뀌게 되고요. 건국대학교는 2023학년도까지만 의전원에서 인원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는 2024학년도부터는 의과대학 체제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2022학년도에 이번에 수능, 다시 말해서 수시 전형의 원서를, 신입학의 수시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건국대학교가 올해 40명을 최초로 의과대학에서 선발을 하게 되어지는 해입니다. 자, 모집 인원은 이렇게 되어 있고 대학들마다 전형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막상 이제 어디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것이냐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의전원이나 치전원이나 한전원의 원서를 쓰게 될 때 필수 요소들이 있죠.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거는 GPA 성적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인어학 성적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시게 될 거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미티디티 성적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서류평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한 여러 가지 5가지 정도의 평가 요소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본인의 적합한 대학과 전형을 선택하겠죠. 내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원 체제는 사실은 현재 내가 학부대학을 어디를 다니고 있느냐, 내가 어느 정도의 GPA 성적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어떤 활동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을 통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이 있다는 점을 꼭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학부에서 대학원 과정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부 과정에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 학업적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들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꼭 고려하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의 의전원이나 치전원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해외 대학 학생들에게 적합한 대학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 점 꼭 고려하셔야 되고,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의 적합한 의전원이나 치전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봤었을 때 적합한 의전원이나 치전원이 무엇인지를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대학이 아니라 여러 개의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다 보면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전형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인재상이라든가 대학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질 때 또 비중을 두고 평가하는 평가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학과 모든 스펙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부의 어떤 학업적 배경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의 정도가 가장 통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딘지를 잘 판단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경쟁률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예전에 비해서 의전원이 학생 수가 많이 줄었어요. 대학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의전원이나 치전원이 훨씬 더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사실 많죠. 왜냐하면 예전에 많은 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던 체제에서 지금은 이제 학사 편입학도 없어진 상태고, 결국은 의전원과 또는 치전원에서 뽑는 대학과 그 다음에 선발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2023과 2024로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다가 더 줄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의전원이나 치전원에 맞춰서 지금서부터 계획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다른 진로를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점에서 하나 정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과연 있어요. 어떤 거냐면, 과연 의전원과 치전원에서 선발하는 대학과 선발하는 학생 수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게 과연 입시에서 불리한 요소로만 작용이 되어지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 하면, 결국 뽑는 대학과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지원하는 학생 수가 줄었거든요. 지원하는 학생 수가 줄게 되어지고,
지원하는 학생 수가 줄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전년도에 우리가 자연과학 1과 자연과학 2학에서 입시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전체적으로 미티리티의 성적의 난이도가 좀 낮아진다든가 합격 학생들의 표준 점수가 낮아지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경쟁률이 고등학교에서의 대학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선발하는 대학의 숫자가 줄게 되어지면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왜?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모든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뽑던 대학들이 200여 개의 대학에서 150개 정도의 대학으로 줄었다고 해서 학생들이 중간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학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대학 입시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학을 가는 과정은 대부분이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하지만 의전원이나 취전원이라는 것은 모든 대학생들이 가는 필수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대학과 학과가 줄게 되어지면 의전원이나 취전원을 지망하는 학생의 숫자가 줄 수밖에 없고, 학생의 숫자가 준다라는 것은 입시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각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자, 2022, 2023, 2024가 되면 결국 의전원이나 취전원에서 선발하는 대학과 학생 수가 줄게 될 거고, 그러게 되면 결국은 의전원이나 취전원으로 대학 가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 수가 줄고 대학이 줄면서 결국 지원자가 줄었고, 지원자가 줄게 되어지면서 결국 미티리티 성적의 표준 점수가 낮아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난이도도 감소하게 되고, 결국 따라서 합격한 학생들의 스펙이 더 예전보다 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학이 줄고 학생 수가 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만약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2022와 2023학년도를 정말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시게 되어진다면 전년도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그 경쟁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원대학교의 일반 전형, 지역대학, 지역고교, 자기추천 전형이 있었는데, 지역대학이나 지역고교 전형 같은 경우들은 경쟁률의 차이가 크지 않죠. 2019, 20, 21로 가면서 5.6, 6점대, 6.6 정도의 경쟁률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역대학 추천자 전형 같은 경우들은 사실 경쟁률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여줄 수 있는데, 일반 전형 같은 경우를 보시면 2020년도에 경쟁률이 10.6대 1에서 2021년도에 5.33대 1로 경쟁률이 절반 정도 다운이 됐어요. 그리고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학부 성적 일반 전형이라고 한다면 전년도의 경쟁률이 9.05대 1에서 5.22대 1로 경쟁률이 하락했고, 그 다음에 차이과대학 같은 경우도 일반 전형이 전년도에 15.90대 1에서 2021년도에 6.82대 1로 경쟁률이 하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지원하는 구간에서 대학이 줄고 학생이 줄게 되어지면 그 지원자가 그대로 몰리게 되어지면 경쟁률이 2배로 상승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학생 수가 줄게 되어짐에 따라서 의전원이나 취전원으로 지망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쟁률이 하락으로 나타나는데, 종전에 비해서 경쟁률이 약 절반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입시는 매우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미티리티 성적의 표준 점수 분포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게 되어지면 똑같은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자연과학 1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고난이도 문제라고 하는 3점짜리 문항에서 출제가 감소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난이도가 소폭 하락했고, 특히 일반 생물학 같은 경우는 지식을 요구하는 문항의 감소로 전년도보다 좀 더 쉬워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점수가 의미가 있는 점수는 55점 이상의 점수대,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60점 정도의 표준 점수가 되어지면 100분의 1, 90% 정도가 된다고 봤을 때, 55점 이상의 점수대가 봤었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가 15.34%에서 13.37%로 결과적으로 50% 이상의 55점 이상의 점수를 가진 학생 수의 숫자가 감소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자연과학 2 같은 경우는
2020학년도에 2021학년도의 시험을 고려했었을 때 보면 2020학년도에 수준과 다소 유사한 정도의 평이한 수준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일반 화학은 추론 문제보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적용하는 문항이 대부분 다수가 출제가 되어졌고요. 유기화학 또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좀 더 평이한 수준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 자연과학 2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는 점수, 다시 말하면 표준 점수 55점 이상의 점수에서도 14.46%에서 12.14%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60점 이상에서도 10.62%에서 9.79%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아실 점들은 이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의전원에서 뽑던 대학이 줄었어. 학생 수가 줄었어. 앞으로 대학도 줄고 학생 수가 줄을 거야. 그러면 어려워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나섰냐면 경쟁률이 2배 정도 하락하게 되어졌고, 실제 미티드트 시험의 난이도가 평이해지고 있으며 실제 합격생들 사이에서 경쟁력 있는 우수한 성적에 있는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줄었다는 점들은 결국 남은 기회 동안에 내가 만약에 기회를 잘 살리게 되면 2022, 2023, 2024 정도의 기회 안에서 의전원이나 치전원이나 한전원의 기회가 살아있다는 점, 어찌 보면 그 전년도보다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점을 꼭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올해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내년에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GPA 성적의 중요성은 크죠. 당연히. 하지만 GPA 성적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국내 대학의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대학들마다 GPA 산출 방법도 다를 뿐만 아니라 대학들마다 근본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없겠죠. 모든 대학을. 또 해외에서 대학을 오시는 분들,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결국 GPA 성적은 해당 나라, 해당 지역, 해당 대학에마다 평가 내용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는 절대적인 지표로 활용이 되어질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GPA 성적이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GPA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GPA 성적이 아주 우수하다라고 해서 합격이 보장이 되거나 GPA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정도로 불합격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GPA는 좋으면 그냥 좋은 건데 나쁘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GPA 성적을 유지하도록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미티디스 성적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봤었을 때 약 표준 점수 자연과학 1과 자연과학 2가 합쳤을 때 120점 정도의 이상 점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100분위로 봤었을 때 약 90 정도의 점수라고 볼 수 있어요. 90점. 예전보다 합격선이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학이 줄면 합격선이 높아질 거라는 예상이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대학이 줄고 학생 수가 줄면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빠졌다는 거예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년도보다 표준 점수의 등급 컷이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토플 성적 같은 경우는 보통 토플 IBT 같은 경우는 117점 정도를 맞게 되어지면 거의 모든 대학들마다 만점 정도의 기준 정도가 되어지는데, 물론 117점이라고 하는 토플 IBT 점수가 이렇게 쉽게 맞을 수 있는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단계이긴 하지만 우리가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 일단 노력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뉴탭스 같은 경우는 532점 정도가 되어지면 대부분 만점 정도가 되어지는데, 공인화학 성적의 반영 비율들이 대부분의 대학들이 높기 때문에 열심히 잘 준비하셔야 되고, 특히 공인화학 성적 같은 경우들은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지표죠. 여기서 지금 보셨을 때 공인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미티디트 성적과 토플 성적이 아주 공인된 지표고, GPA 성적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들마다 환산 방법이 있고, 또 대학마다 또 의전원이나 치전원마다 환산 방법이 있긴 하지만 GPA 성적은 내가 다니는 대학 또는 내가 선택한 교과목, 그 다음에 내가 다니는 나라에 따라서 배경들이 고려가 되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GPA 성적은 100% 표준화되어진 학력지표가 되기는 어렵죠.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인어학 성적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성적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지표는 아주 객관화되어진 표준화되어진 학력지표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점수 차이가 여기서 많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탭스는 대부분의 거의 모든 대학들이 제한 없이 다 반영을 하고 있고 토익 같은 경우는 건국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같은 경우는 토익 점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탭스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토플을 선택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능력 시험 성적이 필요한데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토플 시험이나 아니면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인데 특히 이제 외국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대학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성적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외학 계열은 정확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4년, 8년, 오랜 기간 장기 체류 재학하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학에서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국어 구사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한국어 능력 시험의 등급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특히 이게 중요한 학교는 서울대학교 치전원에서는 국어시험 성적으로 토플과 KBS 이 자격시험이 국어시험에서 반영이 되어집니다. 서울대학교 치전원을 준비하시는 국내 대학 학생들 같은 경우들은 토클이나 아니면 KBS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수 과목 이수 같은 경우들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문과 쪽 학생들이 의학 계열로 갈 수 있는 경우들이 사실 의전원밖에 없어요. 일반 편입학 같은 경우는 문과 학생들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은 만약에 진로를 결정하신 분들은 대학교 3학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수 과목을 이수하셔야 되고 대학들마다 선수 과목이 이수 과목들이 좀 달라요. 학점도 다르기 때문에 꼭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학금이나 수상 경력 같은 거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출서를 내게 되어지는데 의전원이나 치전원이나 한전원은 사실 제출 서류에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공인어학 성적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활동 증빙 서류 같은 것도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추천서라든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다양한 학력 지표와 활동의 역량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점. 그러니까 GPA 성적, 미트리트, 그 다음에 공인어학 성적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냐면 다양한 활동 역량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활동 역량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반드시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대학에서 뭔가 수상을 했다라든가 이런 것들 다 제출 서류로 반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없으신 분들은 첫 번째는 내가 교내에서 학회 활동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교내 연구 동아리에 참여했다든가 아니면 실험실에서 뭔가 실험 활동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반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했다라든가 교내 봉사든 교회 봉사든 봉사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공헌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워드 프로세스 1과과 같은 어떤 자격증들 있죠. 워드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격증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장학 인증을 받았다든가 이런 경우들 다 필요할 수 있고요. 특히 부산대학교 한전원 같은 경우는 국가공인 한자 능력 시험, 검정 시험 2급 이상인 자가 필요해요. 이 자격증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한의대로 원서를 쓰는 경우는 아무래도 한자 능력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거 준비하시는 경우들은 이걸 통해서 이제 부산대학교 한전원의 원서를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설령 부산대의 원서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대학의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뭐로? 활동 증빙 서류로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의전원이나 치전원, 한전원 같은 경우들은 근본적으로 면접의 중요성도 클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대학의 경쟁률이 5대1에서 6대1 정도밖에 경쟁률이 안 되기 때문에 허수 지원을 빼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면 적정한 정도의 학업적 능력 또는 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면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요. 대부분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나머지 과정에서 입시를 결정하는 것은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활동증빙 서류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의전원과
치전원의 입시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이런 서류 준비나 서류 작성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그 이전에 또한 중요한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요소인 부분, 특히 미티디티 성적이나 공인화학 성적은 매우 중요하고, 그것 또한 서류 평가에 반영이 되어지고 있을 수 있는 내가 현재 학부, 그 다음에 GPA 성적, 이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말씀드렸었던 얘기들 중에서 여러분이 좀 더 핵심적으로 이해할 점은 뭐냐면 이거인 것 같아요. 자, 지원 대학이 줄고 학생이 줄고 2023, 2024까지 우리가 의전원이 몇 명을 선발하겠다는 인원이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학생들이나 부모님이 생각할 때 이건 다 처음에는 의전원이나 치전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대학이 줄고 모집 인원이 줄면서 꿈을 포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물론 내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진로 말고도 다른 진로에서 꿈을 키울 수 있다면 그 진로를 선택하시면 돼요. 하지만 대학이 줄고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포기하신다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대학이 줄고 학생 수가 줄게 되어짐에 따라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경쟁률이 절반 정도 하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 미티디티 성적의 난이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고득점자의 학생들의 비율이 감소하게 되어진다는 점, 결과적으로 그러면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서류 준비라든가 활동 역량을 키움으로써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되고, 지금서부터 하나씩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해외에서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이거나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의 의전원이나 또는 치전원이나 한전원, 또는 국내 대학 의대나 치대나 약대에 신입학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 혹시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 저희 하이퍼리뷰로 전화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